식품 떼샷이라니. 제 유튜브에선 처음 보는 장면이죠? 먹고 싶은 게 생겨서 장을 좀 봤어요. 날이 쌀쌀해지니까 뜨끈한 국물이 있어야 좋더라고요. 두부 넣은 달걀국 끓여서 먹었어요. 어묵볶음은 노력에 비해 맛이 좋아서 최애 반찬 중 하나로 등극해서 자주 해 먹어요. 그리고 이건 대패 삼겹 숙주 볶음인데요. 얘 때문에 장을 봤다고 할 수 있죠. 잠자리에서 릴스를 보는데 갑자기 집 반찬 레시피들이 뜨더라고요. 그 중에서 눈에 딱 띄었어요. 필요한 소스는 집에 다 있고 재료도 숙주랑 삼겹살만 있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맛은 엄청 맛있진 않고 그럭저럭 먹을만 했어요. 꼭 밥 먹고 나면 단 게 그렇게 땡기던데 저만 그런가요? 꼬북칩에서 신상으로 카라멜 팝콘 맛이 나왔거든요. 기존 꼬북칩 모양에 카라멜 소스가 코팅되어 있고 소금 결정도 보이죠? 이거 완전 그건데, 그 영화관에서 먹는 카라멜 팝콘 제목 그대로예요. 코팅이 꽤 두껍게 되어 있어서 카라멜 맛도 강하고 그 와중에 꼬북칩 특유의 바삭한 맛은 또 살아있어요. 단맛이 강한 편이라 한 번에 다 털어먹기는 조금 힘들어서 저도 2번에 나눠서 먹었답니다. 장본 품목에 있던 감자로 감자채 볶음을 만들 거예요. 감자는 미리 채 썰어 놨는데 맘스터치 감자튀김만큼 굵은 데다가 더 최악인 건 굵기가 제각각이에요. 이럴 거면 감자튀김을 했어야 했나 싶지만 일단 감자채 볶음으로 밀고 나가볼게요. 기름 두른 팬에 감자가 들러붙지 않게 계속 뒤적이면서 볶아주다가 기름을 먹어 윤기가 흐르면서 살짝 투명해졌으면 양파 투하. 양파도 투명해지면 올리고당을 넣어주는데요.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몇 바퀴 돌려줬어요. 무슨 자신감일까요? 심지어 양파는 좀 더 볶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올리고당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후춧가루 넣어서 뒤적여주면 끝이에요. 완성된 감자채는 반찬통에 담아두고 바로 기름 두르고 다음 요리 시작해요. 이번엔 채 썬 양파를 먼저 넣고 다진 마늘 반 스푼 넣어서 볶아줄게요. 채를 썰었지만 분리되지 않은 양파는 톡톡 쳐서 펼쳐주고요. 양파가 투명해질 쯤 맛살 찢어서 넣어줄게요. 이 맛살로 말할 것 같으면 냉동실에서 성에 잔뜩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같은 맛살이거든요. 이번에 구출해드렸어요. 맛살 다 찢어 넣었으면 좀 뒤적여주다가 자리 조금 만들어주고 간장 쪼르륵, 굴소스 한 덩이 넣어줘요. 소스랑 재료를 전체적으로 섞어주면서 너무 손쉬운 요리라 좋은데?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자꾸 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면서 넉넉히 볶아주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숙주. 사실 지난번에 대패 삼겹 숙주볶음 만들고 남은 숙주가 많아서 그거 소진하려고 만든 메뉴거든요. 하마터면 숙주 없는 숙주볶음 될 뻔했잖아요. 정신머리 안 챙기지 진짜. 오늘도 우당탕탕 얼레벌레 반찬 2개 만들고 식사를 합니다. 맛살 넣은 숙주볶음은 다행히 간이 맞아서 잘 먹었고요. 감자채 볶음은 우려한 대로 어떤 건 익고 어떤 건 설 익었더라고요. 다음에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웠더니 그땐 골고루 잘 익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묵국을 끓여봤는데요. 이 묵국엔 사연이 있답니다. 어느 날 언니가 가족 단톡방에 이 무 사진을 올렸어요. 조카 동동이가 유치원에서 뽑아온 무래요. 키워서 뽑은 건지 뽑아만 온 건진 잘 모르겠지만 귀염뽀짝한 이 무를 언니는 저에게 토스해줬어요. 사실 마트에서 파는 무는 너무 커서 손질부터가 막막하니까 그동안 무로 요리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딱 한 끼 해먹기 좋은 크기길래 부담 없이 받아왔답니다. 크기는 작지만 나름 싱싱하고 맛도 제대로 들어 보여요. 묵국 레시피 찾아보니까 엄청 단순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하면 단순하게 끝나질 않지.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서 벌써부터 성공한 것 같지만 자만하면 안 돼요. 끝까지 집중해야 해요. 무가 투명해졌다 싶으면 물을 붓고 무가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끓여줄게요. 끓어오를수록 사방으로 튀는 기름, 싫어할까요? 전에는 가스레인지에 기름때 끼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요리 끝나면 바로바로 닦으려고 노력 중이라 기름이 튀어도 뭐 닦으면 되지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마지막으로 대파 조금 넣고 풀어둔 달걀을 부어줄게요. 국에 달걀을 넣을 땐 저어주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부어주고 한참 딴짓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안 나길래 다 끓은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불 끄고 숟가락을 꽂았는데 위로 떠오른 달걀에 구멍이 생기면서 갑자기 용암처럼 국물이 부글부글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순간 나 과학실험 중이었나 싶었어요. 가스레인지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완성된 묵국은 달걀이 좀 탔죠? 그래서 국에서 탄맛이 좀 나더라고요. 동동이가 뽑아온 무니까 동동이도 맛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감자채 볶음이랑 같이 묵국도 좀 챙겨줬는데 탄맛이 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언니한테 전해 들었는데 동동이가 묵국이 1등, 감자채 볶음이 2등이라고 했대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동동아. 이모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거 해줄게. 후식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먹었는데 망고 맛이라더니 정말 토마토 맛은 하나도 안 나고 엄청 단 망고 맛이었어요. 얼마 전에 친구랑 럼베뮤 도넛 먹어보고 거기 도넛이 내 마음속 1등이 됐지만 올드페리 도넛도 다른 결로 맛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전 행복합니다. 귀여워. 버터 피스타치오랑 라즈베리 슈가볼, 피넛버터, 마지막으로 메이플 피칸 샀어요. 처음 사본 라즈베리 슈가볼이랑 메이플 피칸은 구매 후 바로 먹었고요. 피넛버터는 냉동실에 뒀다가 간식으로 먹었어요. 실온에서 자연해동시키고 먹었는데 버터가 꾸덕하니 맛있더라고요. 사자마자 바로 먹었으면 버터가 좀 더 크리미했을 텐데 전 꾸덕한 맛도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카레 산 거 기억하시나요? 한 봉지에 몇 인분인지 꼼꼼히 보고 샀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실까요? 사실 전 카레 가루를 살 계획이었다는 거. 아니, 3분 카레를 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면서도 그걸 왜 가루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집에 남는 양파가 많아서 양파 소진용으로 카레를 만들 생각이었던지라 꼭 가루여야만 했다고요. 그치만 이미 저에겐 액체 카레가 6봉지나 생겨버렸으니 어쩌겠어요. 열심히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밥 비벼 먹어야지. 의도치 않은 비상식량 쟁이기랄까? 지금은 관심이 사그라든 밤 티라미수 컵. 저도 먹어봤는데요.
대다수의 후기에서 위에 올라간 그래놀라가 너무 눅눅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바삭함이 1도 없어요. 빗물에 젖은 박스 질감? 그런 질감이라서 그래놀라는 다 빼고 먹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피 향이 강해서 밥맛은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일반 티라미수라고 생각하면 맛있는 편이라서 후식으로 한 번쯤 먹어볼 만했달까? 근데 두 번은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먹을 게 뚝 떨어진 어느 날, 집 반찬 만들기 데이예요.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를 참고한 참치 감자 짜글이 만들려고요. 일단 참치 한 캔에 만들어둔 양념장 부어서 약불에서 볶아주다가 물 왕창 붓고 감자 2개 깍둑 썰기 한 거 넣어줘요. 뭉쳐있는 감자들 좀 풀어주고 뚜껑 덮고 강불로 끓일게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감자 익힘 상태 보고 양파랑 두부 넣어줘요. 이대로 뚜껑 열어놓고 물이 좀 졸아들 때까지 졸이면 끝이에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할 거예요. 지난주에 트레이더스에서 냉동 야채 믹스를 못 샀잖아요. 홈플에서 그린빈이 들어간 걸 발견해서 바로 구매했잖아요. 야채 한 줌 넣어줬습니다. 제일 살떨리는 순간 달걀 말기 시간이 왔어요. 제가 이걸 못해서 달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집기 하나로 말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구 하나 더 쓸게요. 진짜 달걀말이 하나 내 맘대로 안 되네요. 찢어지고 난리 났죠? 그치만 여기까지 온 이상 마무리는 지어야겠어요. 진짜 힘겹게 어르고 달래면서 어떻게든 말아보는 중. 지금까지의 과정은 다 잊어주시고요. 결과물만 기억해주세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어서 다음 반찬 입장하실게요. 이번에 탄생할 반찬은 감자조림이거든요. 꾸덕하고 쫄깃한 감자조림을 만들고 싶어서 30분 이상 물에 담아서 전분 빼고 체에 받쳐서 물기도 쫙 뺐거든요. 사실 얘는 친구한테 나눔하려고 만든 거라 꼭 성공해야 되는데 때깔은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맛이 이상해요. 왜 나서는 안 될 맛이 나는 걸까요? 감자조림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쓰린 마음 뒤로 하고 칼에 잘못 싸서 소진 못한 양파를 위해 양파볶음을 만들기로 해요. 대파 기름 내다가 얼마 안 남은 설탕 탈탈 털어놓고 양파도 마지막 남은 3개 다 썰어 넣었어요. 끝까지 제대로 안 썰린 양파들 툭툭 건드려서 떨어뜨려 놓고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한쪽으로 밀어둘게요. 남은 공간에 간장이랑 굴소스, 마늘 조금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주다가 양파랑 섞어줄게요. 아, 근데 여기 스팸을 더해서. 양파볶음이라고 양파만 있으면 서운하니까 모자라병이 있는 저는 스팸 한 캔을 모조리 넣었습니다. 이왕에 쓰는 거 남기면 또 다른 요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쓸 때 다 써버려야 해요. 전 언제쯤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낼까요? 이렇게 만드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번 영상의 대미를 장식할 간식은 버터링 신제품이에요. 레드벨벳이랑 티라미수 맛이 새로 나왔는데요. 박스를 열어보면 개별 포장으로 18개가 들어있어요. 왼쪽이 레드벨벳, 오른쪽이 티라미수인데 색감이 참 크리스마스스럽죠? 뒷면에는 둘 다 화이트 초코 코팅이 되어 있어요. 티라미수 맛부터 먼저 먹어봤는데 엄청 진한 커피 향을 풍기더니
맛도 쌉쌀한 커피 맛이 깊게 나더라고요.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요. 다음으로 먹어본 레드벨벳 맛. 고소한 버터향과 치즈향이 구미를 확 당기는데 먹어보면 향과 맛이 더 극대화되는 느낌? 얘는 정신 안 차리면 앉은 자리에서 18개 다 순삭도 가능하겠어요. 열심히 먹으면서 살크업한 나날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